그럼 우리는 카카오페이를 언제 매도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 상장일 매도로 하신다면 크게 세 가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상장하는 카카오페이의 상장일 유통 물량과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공모 규모가 매우 컸기에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금액만 3,060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3.6억 원 규모가 됩니다. 매우 큰 규모였기에 조금 실권될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청약 전 카카오페이의 우리사주 청약이 이미 완판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실제 증권실적 발행 보고서의 내역을 확인해보면 우리사주조합의 340만 주는 모두 청약되었고 모두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 우리사주 실권은 없는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배정 물량도 문제없이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카카오뱅크의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 규모와 비교하면 카카오페이의 배정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우리사주조합이 모두 청약된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실제 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로 밝혀진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은 매우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건수 기준 63.17%, 수량 기준 70.44%나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간별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단기인 1, 2개월보다 장기인 3개월부터 6개월까지 물량이 65.17%였습니다. 수요 예측 당시의 의무 보유 확약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수량 기준 카카오페이의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은 올해 제일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무 보유 확약 배정을 살펴보면 수요 예측 당시 비율보다 낮은 59%만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보다 조금 낮은 비율을 기록했던 엔캠의 경우 수요 예측보다 13.46%가 더 높은 83.9%의 배정 결과가 나왔었는데 엔캠보다 비율이 더 높은 카카오페이는 오히려 수요 예측보다 11.44%가 더 낮은 59%가 배정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카카오페이의 주체별 무확약 배정 비율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무확약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 비율은 전체 39.18%였지만 실제 배정받은 비율은 4.5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기금과 투자매매, 운용사 등 모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실제 신청한 비율보다 배정된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6월의 기관 투자자들은 전체 주체에서 의무 보유 확약을 하지 않고 신청한 주식 비율은 5.11%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제 배정된 결과는 전체 무확약 주식수의 90.11%를 차지하였습니다. 외국인 6월의 주체들은 의무 보유 확약 없이 대량의 주식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 6월의 기관 투자자들이 다른 주체에 비해 얼마나 압도적으로 우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카카오페이의 공동대표 주관회사의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포함됐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청약을 국내 최초 100% 균등 배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액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비례 배정 방식을 전면 배제하고 누구에게나 이로운 기업 철학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IPO의 가감한 혁신이라고 했지만 결국 외국인 6월의 기관 투자자에게는 의무 보유 확약 없이 대량 배정되는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최종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때보다 미확약 배정 물량이 늘어났고 장기인 6개월 물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매우 좋았지만 배정에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공모가 9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1조 7,330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제 물량이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배정 결과를 포함한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4.67%입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4조 684억 원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 유통 물량을 올해 상장 종목과 비교를 해보면 카카오뱅크와 거의 비슷한 물량입니다. 카카오페이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다음가는 올해 세 번째로 유통 물량이 많습니다.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의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82.12%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청약자가 9.4%, 해외 기관이 7.64%, 국내 기관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0.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의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3조 3,409억 원, 일반 청약자가 3,825억 원,
해외 기관 투자자가 3,109억 원, 국내 기관은 341억 원입니다. 공모주주의 물량을 모두 더해도 7,275억 원인데 기존 주주는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3조 원이 넘는 것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많지만 주주는 단 한 곳인 알리페이입니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이고 단순히 투자금을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사업 제휴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전략적 투자자입니다.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기에 상장일 매각 가능성은 낮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보호회수가 걸려있지 않기에 매각 자체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전략적 투자자인 기존 주주가 매각하지 않을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공모주주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반 청약자와 해외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카카오뱅크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와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공모주주인 기관 투자자의 최종 배정 비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수요 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높았음에도 이보다 적게 배정된 반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보다 낮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었지만 이보다 더 배정되어 같아진 결과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배정 결과는 이성적으로는 카카오페이의 결과가 좋지만 감성적으로는 카카오뱅크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카카오페이처럼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달리 단순 재무적 투자자들도 많았고 장외 주식도 거래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매각하지 않는다면 수급은 카카오뱅크보다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공모주주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카카오뱅크도 상장일 매각 가능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공모주주의 주체별 비율은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수 특례 편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종합 주가지수 외에도 코스피 200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종목 200개를 모아서 지수로 만들고 200개의 종목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코덱스 200 같은 ETF나 인덱스 펀드 등을 통해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자금은 약 60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 포함될 수 있다면 코덱스 200에 투자하는 자금을 통해 매수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신규 상장 종목은 6개월까지는 선정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장 후 15일까지 시가총액 순위가 평균 50위 안에 들면 특례 편입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는 공모가 9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1조 7,330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기준 현재 34위인 SKI테크놀로지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따라서 공모가만 15위를 유지해도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장 후 주가가 6만원 이상만 유지한다 해도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카카오페이는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은 유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보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MSCI 지수 조기 편입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의 조기 편입 조건은 상장일 혹은 상장 2일차 기준으로 시가총액 6조 원, 유동 시가총액 3조 원 이상이면 조기 편입이 가능하다고 삼성증권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확인해 본다면 전체 시가총액은 너무나 쉽게 만족이 가능합니다. 변수가 되는 것은 바로 유동 시가총액입니다. 유동 시가총액은 실제 유통 가능한 비율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지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살펴보면 카카오뱅크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2.55%였지만 MSCI 조기 편입이 발표되고 공개된 조건을 보면 11%로 계산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유통 가능 비율은 34.67%이고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수준의 유통 가능 금액입니다. 유통 가능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리페이를 유동 물량으로 계산해주지 않는다면 카카오페이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난 크래프톤의 상장을 보면 크래프톤은 규모가 매우 큰 상장이었습니다. 시가총액과 유통 가능 비율에서 첫날 주가 하락을 감안한다고 해도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크래프톤은 MSCI 조기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MSCI는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기에 카카오페이가 조기 편입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 이후 추가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려 471만 주이고 행사 가격이 5,000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르게 행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만 공모가 기준 4,240억 원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외에 전환사채나 우선주는 없습니다. 올해 추가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 중 6개월까지 추가 유통되는 물량은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1개월에 배정된 약 110만 주만 추가로 유통이 가능합니다. 비율로는 0.84%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공모가 9만원 기준 동시호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18만원이 되고 따상을 기록하면 23만 4천원이 됩니다. 동시호가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8만 1천원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 당일 주가 범위는 최악의 경우 56,700원부터 최상의 경우 23만 4천원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상장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모두 4곳의 증권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약했던 증권사를 혼동하지 마시고 미리 어느 증권사를 통해 배정받으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보내는 타사대체는 매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사대체 신청이 몰리면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개장 전에 주식이 이동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아주 빠르게 신청하시거나 타사대체를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주식이 많이 배정된 대신증권은 장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바이젠셀의 상장 이래 접속 오류 및 매매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여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바이젠셀에 배정받은 청약자는 12만 299계좌였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엔캠의 경우 바이젠셀 때보다 거의 2배나 증가하였었는데 바이젠셀 때만큼은 아니지만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카카오페이에 배정받은 청약자는 엔캠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청약을 받았고 바이젠셀에 비하면 172%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VI가 없어짐에 따라 초반 거래가 몰릴 수밖에 없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를 증명하고 보상받기 위해서는 거래하면 녹화는 필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하였지만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제어센터에서 녹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화 버튼이 없으신 분들은 설정에 제어센터에서 화면 기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갤럭시는 메뉴를 내리시고 한 번 더 메뉴를 내리시면 더 많은 기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화면을 확인하시면 화면 녹화 기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페이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증권사의 접속 요청이 9시 전후에 몰린다면 로그인 자체부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20분 전인 8시 40분부터 로그인하셔서 시초가 상황부터 챙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류를 대비한 녹화는 필수입니다. 카카오페이의 가장 큰 변수는 2대 주주인 알리페이의 매도 가능성과 공모주주인 외국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은 배정받은 주식을 매우 빠르게 매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난 SK아이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개장 직후 빠르게 매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카카오페이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많습니다. 만약 개장 직후 매도가 몰린다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MSCI 지수 조기 편입은 속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일 초반부터 외국계의 매수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상장 1일차에 조기 편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외국계의 공격적인 매수가 이어진다면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장 직후 거래원 확인은 필수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입을 한다면 MSCI 조기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카카오페이를 언제 매도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 상장일 매도로 하신다면 크게 3가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동시호가 시간에 빠르게 매도하는 방법과 개장 초반에 매도하는 방법, 수급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매도하는 것입니다. 기존 상장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의 경우 초반에는 시초가보다 하락한 상황도 있었지만 지켜보면서 매도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상장 후 3분간 대량의 매도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시초가보다 하락을 하였지만 이후 외국계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수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고 이후 상한가까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상장 직후 시초가보다 낮은 상황이 있었지만 이후 시초가를 회복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장 초반 매매나 시초가 매매보다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수익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SK아이테크놀로지의 경우도 있습니다. SK아이테크놀로지의 경우 시초가 매도를 하시거나 초기에 매도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매매는 어렵습니다. 매매에는 정답도 없고 내일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진한 결과와 평균을 바탕으로 매도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동시호가, 시초가 매도는 평균적으로 개장 이후 매도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개장 초반은 오히려 매도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VI가 없어진 이후 장 초반 시장가 매도는 조금만 매매 지연이 발생해도 최저가 매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장 초반 시장가 매도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을 지켜보면서 매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SKI 테크놀로지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없는 매매인 만큼 시초가가 결정된 뒤 스스로 만족하시는 수익률을 미리 결정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장 이후 거래원이 뜰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거래원을 확인하시기 전까지는 대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계의 매도보다 매수가 많은 상황이면 홀딩을 하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고, 외국계의 매수가 전혀 없고 매도만 많은 상황이라면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하신 모든 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익과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